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경영 인증 컨설팅의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해 주신 유관 기관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국 화장품 수출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제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팁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컨텐츠는 총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진출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화장품 제도 변화, 세 번째는 위생허가, 그리고 라벨 심사,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통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라는 좀 한정된 시간에 제가 조금 말이 빨라져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이후로 저희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중무역 애로 접수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신고된 사항들이 바로 통관 검역입니다. 그만큼 통관 검역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중국 CIQ나 혹은 세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먼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진출 로드맵은 이렇게 짜져져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총 7가지로 단계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표 등록입니다.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많이 소홀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상표 등록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죠. 왜? 위생허가를 받고 나서도 상표 등록에 문제가 되면 중국 내에서 소송을 당해서 제품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인지가 예전에는 많이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인지들은 지금은 무조건 상표 등록과 위생허가는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표 등록에 대해서 이거 자율성이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고 나서 위생허가 취득하고 나서 한번 해보자. 그때 되면 저희 제품 이미 등록되어 있죠. 누구의 손에서? 악덕 브로커들이 여러분들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재산권협회의 통계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름이 선명합니다. 한국 피해 사례가 한 1560건 올라왔었는데 그중에 김충강 씨라는 아마 조선족 교포이신 것 같아요. 그분 한 분께서 330개의 상표를 혼자서 등록하셨습니다. 그것도 한국 상표만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상표를 노리는 악덕 브로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브랜드 가치 제고나 이런 면들을 위해서 반드시 위생허가랑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생허가가 되겠죠. 위생허가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수출 전 반드시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행정허가입니다. 그리고 위생허가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중국어 라벨 심사고요. 이 중국어 라벨 심사는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무역 조건 어떻게 가져가시죠? FOB나 CIF로 가져가시죠? 예, FOB나 CIF면 통관에서 수입 통관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수입상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품 위생허가증에 보면 라벨 초안이 있습니다. 그 라벨 초안을 수입상에게 주시고 수입상이 화장품 라벨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결과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입상을 통해서 화장품 라벨 관리의 규정에 의거해서 너희가 결과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제품에다가 스티커로 부착을 하거나 인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용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출계약,
그리고 한국 수출 절차, 그리고 수입 통관까지 이러한 사례들이 남아있죠. 제가 수입 통관은 맨 마지막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있고요. 수출 계약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가 매주 무역협회 쪽이나 뭐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약 관련된 내용에 이거에서 피해보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드 배치 이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자체 내부적으로 법률팀이 없다라고 하면 고문 변호사님이나 혹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유관기관에 무료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문 인력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시면 훨씬 더 수출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를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쭈세요.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 관련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죄송한데 코트라는 아니고 무역협회 겁니다. 무역협회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기업을 방문을 드려서 통관이면 통관, 그리고 인증이면 인증, 법률이면 법률, FTA면 FTA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허가를 신청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해외 규격 인증 지원 획득 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쪽에서도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식품 쪽도 AT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비용도 절감을 하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수행 기관들을 통해서 관련 인허가들을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장품의 감독 관리 및 주요 기관을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기관이 바로 CFDA입니다. CFDA는 네, 식품양품 감독관리 총국이라고 하고요. 네, 중국의 식약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죠? 네, 바로 위생허가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법률 제정이라든지 기업 표준 제정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출입 화장품 통관 검역이라든지 샘플링 검사들은 바로 AQSAQ라고 하는 중국 국가 질검 청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한 수출입 검사 검역에 관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공산국이 있습니다. 공산국은 시간상 네, 여러분들께서 짧게 읽어보시라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장품은 크게 특수랑 일반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특수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기능성 화장품은 보시다시피 총 9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미백 화장품도 이 특수 화장품에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크림도 역시나 특수 화장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염색제, 펌어제, 슬리밍류 이러한 제품들이 전부 다 특수 화장품에 속해 있고요. 그거 외에 비특수 용도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비특수 용도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화장품이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분류에 속하고 있고요. 비특수 화장품의 대표적인 제품들은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반 스킨케어류가 대부분입니다. 스킨케어류, 그리고 색조 화장품, 그리고 주름 개선 제품이 혹시 특수 화장품으로 들어가느냐 물으시는데 주름 개선 제품은 특수 화장품은 아니고요.
네, 주름 개선만 광고를 하신다면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간혹 물으시는데 샴푸나 린스를 생활용품으로 공산품으로 수출하시면 중국에서는 이게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반송 조치가 됩니다. 혹시나 생활용품으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중국에서는 샴푸나 린스 그리고 바디로션, 바디 클렌저 모두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위생허가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의와 분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화장품 위생허가의 분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화장품의 수입과 국산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수입도 역시나 수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화장품, 일반 화장품 두 가지로 나뉘고요. 역시나 중국 로컬 제품도 보시다시피 특수화장품, 일반 화장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성급 중국산 로컬 화장품은 자기가 기업이 소재한 소재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은 성급에다가 신청을 못 하십니다. 어디에다 신청 가능하시죠? 북경에 있는 본청, 네, 즉 식약처 본청에서만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출장 갔다 왔는데 바이어가 우리는 국산, 내가 소재한 소재지에 예를 들어서 뭐 천진시다. 천진시에서 받는다. 그걸 그대로 인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수입 화장품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북경 본청에서 받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성급에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다. 성급에서 신청하면 전혀 효력이 없으세요. 신청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네, 여기에서 해소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법규법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혹자분은 모르세요. 이게 사드 배치 이후에 이렇게 많아진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사드 배치 이전부터 훨씬 더 많은 규정들이 초안이 나오고 수정안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1일이죠. 딱 사드 배치 이제 초반 때 12월 1일 날 화장품 안전관리 기술 규범이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첫 번째, 추가 검측 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용 금지 원료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심사가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가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오해하시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치약도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치약이나 비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산품으로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광고를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치약도 의료작용이나 이런 과대 광고들은 하실 수가 없는 기본 전제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품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 변화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위생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는 보시다시피 제중책임회사라는 게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 제중책임회사는 여러분들의 신고 역할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중국 내 로컬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 로컬 법인을 지정하셔야지만 위생허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중책임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허가가 왜 어렵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위생허가는 온라인 신고랑 오프라인 신고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중책임회사 선정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저희 재중책임회사 정보 그리고 신청 기업의 정보를 전부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고가 끝나고 나면 준비된 자료 및 샘플을 시험소로 보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품마다 검사할 항목들이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특수, 즉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4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유형별로,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인식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CFDA에 심사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심사 접수를 하고 심사 접수가 되면 이체 심사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번에 심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자료심사, 2차 기술심사, 3차 행정심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심사가 모두 끝나야지만 최종적으로 위생허가증을 제작을 해줍니다. 제작하고 발급을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 기간 같은 경우에 일반에서 지금 적혀있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25근무일입니다. 25근무일, 약 1개월 25근무일이고요. 그리고 특수는 90근무일입니다. 그래서 20일이면 뭐 한 달 만에 나오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심사는 보통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 2개월,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종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절차는 이 플로우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특수용도 화장품이 기존에 9개였던 거에 반해서 4개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약과 그리고 비누 같은 치약 같은 제품이 화장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지만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기존 내용하고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상해 푸동신고 시범사업에 상당히 주목을 하실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큰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상해 푸동신고를 통하시게 되면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점이 있는데 예전에 CFDA에서는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가 단순히 그 행정 허가에 대한 책임만 졌다고 하면 지금 상해 푸동신고에 등록되는 위생허가는 신고되는 위생허가는 반드시 경내 책임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중책임회사를 선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역시나 경내 책임자라는 푸동신고에 소재한 중국 로컬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푸동신고 지역 내에 설립한 중국 로컬 기업을 파트너사로, 즉 경내 책임자로 선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내 책임자의 역할 범위가 기존의 제중책임회사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유통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 즉 이제는 제품에 대한 그 품질 추적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담은 시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중책임회사가 유통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다면 지금 경내 책임자는 내가 유통 관리까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 관리 그리고 제품 품질 관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푸동신고 시범사업에 진행을 하다가 혹시나 공산국이나 유관기관의 시장 감독관리에 적발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상해 그 푸동신고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항은 현재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앞에 CFDA 온라인 신청에 신청하기 전에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는 기존의 그 CFDA 본청에서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 테스트가 경내 책임자를 먼저 선정해서 상해 푸동신고 FDA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경내 책임자가 등록이 되면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 두 단계가 역시나 기존의 CFDA 본청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CFDA에다가 온라인 신청을 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되면 관련된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면 자료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면 자료를 제출을 하면 서면 자료가 등록이 되는 거는 상당히 빠릅니다. 일주일이면 등록이 됩니다. 이래서 서면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수입에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 통관해주고요. 그리고 통관하고 잘 판매되고 있는 그 사이에 상해 FDA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서면 자료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여부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거는 빠르게 유통 회전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먼저 손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제품 같은 경우에 상해 푸동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기존의 CFDA에다가 본청에서 할래. 라는 분들은 그대로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장단점이 더 갈리는데 상해 푸동신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신제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상해 FDA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다른 쪽에서 북경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신 곳으로 위생허가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 2015년 판인데 이게 2016년 12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사드 보복 아니야?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거는 15년부터 이미 수정안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16년 12월 11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카드뮴 추가 검색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중금속 카드뮴 추가 검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이나 PEG 계열의 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DHT 글라이콜이라는 추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원료에서 글리세린을 안 쓰는 성분이 거의 없죠. 네, 글리세린 다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착색제, 염색제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 비용 부담도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뮴 추가 검측 500위안 그리고 DHT 글라이콜 추가 검측 500위안 이렇게 1000위안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화장품 원료 명칭 목록이라든지 위생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환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중에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시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식품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화장품도 이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수출 입상을 반드시 AQSIQ가 정한 이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었는데 수입상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출상은 보통 안 하셨는데 지금은 수입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수입상과 수출상을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URL이 있습니다. IRE CIQ라고 되어 있죠. 여기 URL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다 병기가 되어 있고 간단한 사항만 체크를 하고 정보만 기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나는 모르겠다. 정말 나는 이것도 싫다. 혹은 관리할 자원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수입상 혹은 수입통관 대행사 측에다가 의뢰를 해서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영문 사업자 등록증만 제공을 해주시고 관련된 정보만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실수 없이 다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팁 드렸죠. 저희 라벨이랑 그리고 수출자 등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라? 수입상한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수입상을 통해서 저희가 맨파워를 좀 아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중국 CFDA 위생허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분류는 제가 말씀드렸고 진행 절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서류는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중국 신고 책임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허가 신청 시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독립법인을 책임회사로 선임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생허가 나 바로 진행할래라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제중책임회사가 선정이 되어야지만 위생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중국 내 위생허가 관련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규정의 설립 목적은 혹시나 중국 소비자들이 내가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변질됐거나 클레임을 걸 때 수입 화장품, 즉 저희 한국 회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클레임을 걸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규정이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 방향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주관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 CFDA입니다. 그래서 CFDA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죠. 위생허가증 안 나온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위생허가증 발급조차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제가 한번 실무를 하고 있는데 다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 3월이죠. 최신입니다. 사드 영향이 한참 고조될 때 이렇게 저희 한국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는 이쪽도 기관이고 법률과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이 근거한 규정일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만약에 저희가 악의적으로는 안 돼요. 그냥 안 내준다. 위생허가를 발급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은 안 하겠죠. 근데 CFDA 내부에서 하는 말들은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화장품 안전관리 기술 규범 개정안을 심사위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이렇게 순환 교육을 받느라고 인력이 없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조금 많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한 2개월이면 위생허가증이 취득을 했습니다. CFDA 심사 때. 하지만 지금은 CFDA 심사 접수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시간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 업무 주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생허가증에 가끔 오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인력도 역시나 사람이다 보니까 오타가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의 통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오타 하나 있어가지고 수의 통관에서 반송된 조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CFDA 신고된 거랑 그리고 위생허가증에 나와 있는 거랑 오타가 있으면 세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그래서 대조심사를 해보고 오타가 있게 되면 이거는 같은 제품이나 같은 회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위생허가증 받았을 때 오타가 있으면 반드시 수정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생허가증 이거 발급되는데 이게 진위 여부가 사실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 실무상에서 많이 느끼시는 애로점이죠. 이 업체 거 경쟁사 거 이거 한번 발급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 URL을 통해서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제품의 정확한 위생허가 때 신고된 영문명이나 중문명을 알면 여기 검색창에서 해당 명칭을 넣고 검색만 누르면 이게 진짜 등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결과치를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실무에 제가 반려사유를 하나하나씩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CFDA 심사 불합격 및 반려사유를 제가 한 1000품목 이상 위생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 자료를 허위로 했을 경우나 샘플을 예를 들어서 전성문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샘플에서는 추가적으로 추출물을 더 넣었다든지 이게 추출물이 색깔을 다른 색을 띄어가지고 심사 과정이나 혹은 테스트 과정에 적발되었을 때 이럴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최소한 1년간 신청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신고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반드시 제출한 서류랑 샘플이랑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 일치성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처방이 화장품 위생 규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달팽이 점액 여과물, 스템셀 많이 쓰실 겁니다. 줄기세포 상당히 많이 광고하시죠. 왜? 한국에서 일반 원료로 되어 있으니까 광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줄기세포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금지 성분입니다. 그런 규정의 차이를 인식을 못하셔서 역시나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가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스템셀은 못 쓰는 원료이십니다. 규정 금지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원료로 신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처방에서 빼셔야 됩니다. 샘플에서도 역시나 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신청 유형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미백 화장품인데 미백 화장품을 난 일반으로 신고하고 싶어. 물론 일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함량을 1.0으로 이하로 떨어뜨렸을 때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미백 광고를 반드시 하고 싶어. 미백 광고를 하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화장품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특수화장품으로 신고를 안 하시고 일반으로 신고하시고 광고도 역시 미백으로 가져가신다. 이거는 100% 심사 기각감입니다. 통과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충, 자료 원료와 성분 불일치,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제공하시는 그 처방이죠. 네, 전성문표는 INCI 명칭을 근거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복합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성분을 표기를 안 하셨다든지 복합 성분의 함량을 누락을 하셨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출물의 추출물의 구체적인 그 사용 방법 혹은 그런 걸 제시를 못 하실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 중에 제조 판매 증명서라고 화장품 협회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구주소, 즉 구주소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로 CFS, 즉 제조 판매 증명서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심사에서 기각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제품 처방이 화장품 위생 규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이 안전성 평가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이 원료에 대한 COA 혹은 CIR 이런 원료 품질 규격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공을 안 해주셔서 기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 위생허가증은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네, 4년이고 여기에서 중요할 게 여러분들이 잘 놓치시는 또 실무상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유효기간 만기 4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끝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기 4개월 전이면 언제일까요? 3년 8개월, 즉 3년 8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3년 8개월에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연장 신청 접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CFDA는 하루 넘겨버리면 안 받습니다. 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주기관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나 퇴사 문제로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Q&A 신문 10답에서 제가 4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성 청결제 제품 위생허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청결제 제품 같은 경우에 위생허가 취득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피부 보호용 또는 그냥 피부 바디 로션이나 혹은 세정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청결제에 나와 있는 그런 광고 문구들을 못 쓰시고 그냥 바디 청결제로 그런 내용들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허가 진행 시 샘플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30ml 기준으로 25개씩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더 많이 혹은 제품의 함량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생허가증 취득 후에 여러분들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과대 광고를 넣게 되면 이게 세관에서 적발이 됩니다. 수입 통관 때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미대로 바꾸셔서는 안 되고요. 변경 신청을 하신 다음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위생허가의 급행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얼마나 좋은 수행기관을 만나고 그 수행기관과 특히나 제조사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같이 하시고 협조하신다면
그런 준비 기간에서 많이 단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라벨 등록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Q&A 시간 때 다시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조금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또 Q&A 때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중국 수입 통관 절차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출 위생허가를 받은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허가를 취득을 하시고 이제 수출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제 수출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팁을 드렸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수출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출입상 등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누굴 통해서? 수입상이나 혹은 수입통관 대행사를 통해서 수출상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출상의 등록이 끝나고 나면 중국어 라벨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벨 제작도 여러분들은 위생허가증 받으면 허가증만 받는 게 아니라 라벨 위생허가 때 신고한 라벨 초안이 있을 겁니다. 워드 파일로 라벨 초안이 있는데 그 라벨 초안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수입상한테 야 너희가 화장품 라벨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이걸 라벨 최종 결과물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해서 결과물을 받고 나서 스티커로 부착을 하시던지 혹은 제품에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수출 절차죠. 저희가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관련 수출 자료들을 가지고 특히나 원산지 증명서 잘 발급을 받으시고요.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수출 자료를 가지고 제품을 이제 선적을 해서 에어나 혹은 선박으로 물류를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입상은 이제 수입 신고를 하실 겁니다. 이 수입 신고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들이랑 각종 서류들을 갖고 수입 신고를 하시고요. 이 수입 신고가 되면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라벨 심사입니다. 화장품 라벨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라벨 심사를 보통 최소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정도 심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라벨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라벨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벨 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세관원이 여기서 세관원은 CIQ라고 하는 수출입 검사 검역국입니다. 수출입 검사 검역국에 검역원이 나오셔가지고 검사원이 나오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창고에서 여러분들의 그 제품을 컨테이너를 개봉을 하고 유관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유관검사가 끝나고 나면 제품 박스를 개봉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 샘플링한 샘플을 어디에다 보내죠? 관련 시험소에다가 다시 시험소에다가 샘플을 발송을 한 다음에 위생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생검사는 뭐죠?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미생물 검사 등의 기본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생검사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금 납부를 그 전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 납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겁니다.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적으로 게이트에 반출을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입 통관 절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최근에 통관 거부 사례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Q&A 시간 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공감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였지만 앞으로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박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